안녕하십니까.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 편집인입니다. 위안부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기억하시죠? 기부금 사용 내용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걸 정의연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이게 이제 한국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그래서 정대협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단체가 10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수 할머니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사과드린다 그러면서도 세상 어느 NGO가 기부금 내역을 사차치 공개하느냐 그러면서 기부금 내역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정의기억연대는 또한 이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폄훼하고 훼손하고 심지어 활동가를 분열시키며 상처 입힌 여러분들이 반성하길 바란다. 이렇게 적반하장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이 정의기억연대는 이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자체가 외부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에 따른 언론 보도를 분열이라고 치부하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또 피해자인 듯 보이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정의기억연대가 스스로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한 기부금 내역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내역, 사용처를 살펴보니까 이 단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위안부 할머니를 미끼 상품으로 내세우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11일 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수입 그리고 사업별 지출 명세를 공개했는데요. 큰 카테고리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기부 수입이 한 22억 1,900만 원 그리고 그중에서 한 40%가량인 9억 1,1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의 지원 사업에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최근 4년치 기부금과 사업별 지출 명세가 포함되어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된 자료를 보니까 2016년 피해자에 대해서 현금성 지원 사업비는 30명한테 총 2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1인당 9만 원 정도만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그뿐 아닙니다. 정의기억연대는 2019년 한 상조회사에 117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12년 동안 이 정의기억연대하고 인연을 맺고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장려를 무료로 치러주는 그 상조회사는 정의기억연대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또 있습니다. 2018년 회계자를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4억 7,6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 용처도 완전 불명확하고요. 그냥 생존자 복지다, 수요시이다 이런 지출 목적만 적혀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여기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은 내역이 다 공개된 2014년 자료를 보니까 2월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은 4억 3,646만 원인데 반해서 직원 인건비하고 행정비가 무려 1억 7,259만 원, 40%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할머니들의 생존자 복지에 사용된 돈은 겨우 1,126만 원으로 2.6%밖에 되질 않습니다.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3만 원만 썼다는 이야기죠. 쉼터 운영비 4,641만 원을 합쳐도 불과 13.2%만 할머니들의 직접 지원금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사업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른 의혹도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국세청에 신고한 2018년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를 보니까 2019년으로 2월 금액이 22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같은 서류에는 2월 수익금이 제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22억 7,300만 원이 공중 증발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2019년도 회계 연도는 8억 2,550만 원 수입 그리고 8억 6,226만 원 지출 그래서 차액이 3,875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런 국세청 자료가 국세청 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국세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틀렸는데 왜 거기만 틀렸냐 이거죠. 이렇게 불투명하고 부정확하게 기부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국세청에 신고한 2018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정대협,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옛날 이름인데 이 정대협 28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맥주집 옥토버 페스트 체인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디오 브루잉 주식회사에 11월 18일 3,339만 원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썼죠. 문제는 그 금액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쓴 총액 2,320만 원, 1인당 86만 원씩 27명이 지급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당일 정의기억연대가 옥토버 페스트에 실제 지급한 돈은 972만 원입니다. 그것도 재료비와 인건비 등 실제로 들어간 비용 430만 원을 제한 나머지 입금 542만 원을 정의기억연대에 후원하는 형식으로 되돌려줬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909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디로 갔습니까? 정의기억연대 측은 그해 여러 곳에 지출한 모금 행사 지출 총액을 장부상 옥토버 페스트 상호 아래다 다 몰아넣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거 웃기는 설명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소위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국세청에 공식 신고까지 하는 내용에서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멍가게도 그렇게 회계 처리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진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는 지금 18분입니다. 그런데 웬 적립금은 그렇게 많습니까? 2020년 5월 12일 현재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 할머니는 18명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가 쌓아놓은 현금성 순자산이 18억 7천만 원이나 됩니다. 2019년 재무제표를 보니까 22억 원 정도의 총 자산 가운데 현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쌓아만 두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적립해 놓고 있을까요? 정의기억연대는 이 돈은 애초 사용 목적이 정해진 돈이라 용도에 맞게 쓰게 돼 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다른 용도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겁니까? 쉽고 가까운 엄청난 금액의 지정 용처는 어디입니까? 어디길래 그걸 밝히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수많은 국민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처리가 부실투성에다가 의혹 덩어리다 보니까 그 관계자들의 씀씀이가 유독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튀어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원으로 당선된 윤미향 전 이사장의 씀씀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부부는 소득세 납부액으로 추정할 때 연수입이 한 5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1년 학비가 4만 달러, 한 4,800만, 5천만 가까이 되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미국 LA의 UCLA 대학에서 피아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비에 생활비까지 더한다 그러면 아무리 아껴 써도 1년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뭐 조금 쓴다 그러면 1억 정도 충분히 쓸 금액입니다. 그 유학비 출처에 대해서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처음에는 딸이 1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 UCLA가 외국인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그 해명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유학비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당에 소명한 딸의 유학비 내역을 보니까 총 8만 5천 달러가량인데요. 한국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1억 36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가족들이 받은 배상금, 보상금 2억 7,900만 원으로 부담했다는 거죠. 자,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학기 동안 소요된 학비가 6만 620달러. 그리고 기숙사비 24,412달러. 그래서 합쳐서 이제 8만 5천 달러를 지불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그의 해명인데요. 이건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음악 전공의 딸이 1년이면 쓸 수 있는 돈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3년 정도의 유학 총 경비라고요. 현재도 유학 중인데 겨우 그것만 썼다고요.
전체 금액부터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돈의 출처 또한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인건비 지출이나 소모성 지출 또한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의 씀씀이가 얼마나 해픈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면서 만든 장학금도 자기 편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가 제1조선인 학생들에게 써달라고 기부한 돈으로 시작된 장학금이 할머니 별세 이후에 제1조선인이 아니라 정의기억연대 실행이사 출신들, 그리고 시민단체, 민노총, 농민단체 이런 자녀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칭송하면서 김정은 환영 행사한다고 했던 단체 있죠. 그리고 주한미 대사관저 담을 넘었던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학생도 2명이나 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장학금 나눠 먹게 한 그들이 제일 조선인입니까? 할머니 유지는 이미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나눠 먹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의기억연대의 사무실 또한 초호화판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마포구 성산동에 단독주택을 개조한 사무실인데요. 2동에 걸쳐 있습니다. 상당한 고급 주택을 연상케 합니다. 시민단체들 가운데도 이렇게 초호화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설립됐다는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지원단체가 아니라 시민활동가 지원단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위안부 파리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의기억연대는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이제 관할 부처가 여성가족부인데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NGO에 대해서 상세한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수많은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그 돈을 허투루 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기부금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모든 의혹들을 밝혀야만 됩니다. 그것이 정의기억연대 이름 그대로 정의를 기억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의라는 용어를 독점해온 정의기억연대가 스스로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이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가 기업 기부금을 비롯한 공금 5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 업무상 횡령 그리고 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 1년 추징금 1억 3천만 원이 확정돼 가지고 실형을 살았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당시 최열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좌파형 시민단체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등의 공금 유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뉴스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윤미향은 과연 어떠할까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을 거쳐가지고 정의기억연대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윤미향 당선자는 그동안 엄청난 금액의 국민기부금 사용처를 제대로 밝혀야만 됩니다. 숨기려 한다는 것 자체가 더러운 냄새를 가득 풍기는 일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윤미향 역시 정의를 팔아 사욕을 채운 그런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결국 최열 환경재단의 뒤를 잇는 인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 많은 기부금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윤미향, 당신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말을 들을만 할 것입니다.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